전통은 죽지 않았다. 단지 새로운 목소리를 찾고 있을 뿐이다. 뉴욕의 화려한 콘서트홀에서 쏟아지는 기립박수 속에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8살 한국 소녀가 세계적인 음악가들 앞에서 한국어로 말한 첫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길고 감동적인 여정을 이해하시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18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이륙하던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섬들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키려고 애쓰던 것들이 오히려 저를 세계로 이끌어줄 거라는 걸. 그리고 할머니의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인 동시에 할머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60년 전 할머니의 젊은 손가락에서 시작된 소리가 반세기가 지나 저를 통해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여정이니까요. 이것은 문화적 충돌과 화해에 관한 이야기이자 세대를 뛰어넘는 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잊혀져가는 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여러분도 저처럼 자신의 뿌리와 새로운 세계 사이에서 갈등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지키려는 전통은 박물관 안에 갇혀있는 죽은 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손끝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 무언가니까요. 할머니는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은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셨고 저는 시골 할머니 집에서 자랐어요. 저희 할머니는 젊은 시절 유명한 국악인이셨다고 해요. 가야금 명인이라 불렸던 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잘하지 않으셨죠. 유진아, 이리 와봐. 오늘은 진양조를 가르쳐 줄게. 할머니의 손은 마법 같았습니다. 굵고 거친 손가락이 가야금 줄을 튕길 때마다 세상이 숨을 참았어요. 저는 5살 때부터 할머니에게 가야금을 배웠습니다. 할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제 작은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려고 애쓰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의 손길은 엄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음악은 숨을 쉬는 거야.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면 소리가 울지 않아. 할머니 방 서랍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들이 있었어요. 어느 비 오는 날 할머니가 먼지 쌓인 테이프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가 24이었을 때 녹음한 거야. 1965년 국립국악원 공연이었지. 테이프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젊고 맑고 강인한 목소리. 할머니의 가야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테이프를 몰래 베개 밑에 감추고 잠들었어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연주가 제 꿈속으로 스며들길 바라면서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점점 연주를 못하게 되셨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지신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더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너는 내가 못 간 길을 갈 수 있어. 내 손가락이 멈춰도 네 손가락으로 이 소리를 이어가렴. 할머니는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960년대 젊은 여성 국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통음악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아픔에 대해서도요. 할머니는 한국의 소리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서울 국악예고에 입학했어요. 주말마다 시골 할머니 집으로 내려가 함께 연습했죠. 할머니는 제가 현대적인 곡을 연주할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요즘 아이들은 빨리빨리만 하려고 해. 진짜 소리는 기다림 속에서 나오는 건데. 고3이 되던 해 겨울, 저는 뉴욕 공립예술고등학교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국악의 현대적 해석에 관심이 있던 미국 교수님이 제 연주 영상을 보고 추천해 주신 거였어요. 부모님은 기뻐하셨지만 할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소리를 알아줄까? 멀리 가면 뿌리를 잇기 쉬워. 떠나기 전날 밤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주셨어요. 그 안에는 할머니의 옛 테이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젊은 날의 소리야. 너무 멀리 가더라도 이 소리만큼은 잊지 마. 비행기를 타기 전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더 이상 가야금을 연주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유진아, 소리는 국경이 없어. 내가 어디에 있든 진심을 담아 연주하면 그 소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가슴에 닿을 거야. 뉴욕에 도착한 첫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맨해튼의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국의 하늘이 얼마나 넓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담당 교수 제시 윌러는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하지만 영어가 서툴러 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저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걱정 마, 유진. 음악은 언어보다 더 보편적인 소통수단이니까. 윌러 교수의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가야금을 잘 연주한다고 칭찬받았지만 여기서는 다를 테니까요. 더구나 전통 가야금으로 어떻게 이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컸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도착하자 룸메이트 에이미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그녀는 첫 만남부터 끊임없이 말을 걸었지만 저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 에이미가 잠든 후 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어요. 한국이 할머니가 가야금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첫 수업은 더 끔찍했어요. 현대 음악 수업에서 선생님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영어로 대답하지 못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키득거렸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동양에서 온 애들은 왜 말을 안 해? 가야금? 그게 뭐야, 중국 악기인가?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에 몸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캐피털홀에서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 냄새에 주변 학생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걸 보고 다음부터는 학교 식당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음악 실기 시간에 처음으로 가야금을 꺼냈습니다. 교실 앞에 서서 활짝 웃는 윌러 교수님과 3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할머니에게 배운 산조를 연주했어요. 손끝에서 소리가 흘러나오자 잠시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연주가 끝나고 고개를 들었을 때 학생들의 표정은 제가 기대한 것과 달랐어요. 흥미로운 악기네요, 유진. 하지만 현대 음악 수업에서는 좀 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윌러 교수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한국에서는 칭찬받던 제 연주가 여기서는 그저 흥미로운 정도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 있는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할머니는 화면 너머로도 제 마음을 읽으셨나 봐요. 유진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 내가 연주하는 소리는 천년의 역사를 담고 있어. 서두르지 마. 할머니의 말씀에 조금 용기를 얻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고립되는 느낌이었어요. 수업에선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방과 후엔 혼자 연습실에서 가야금을 연주했습니다. 가끔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이 연습실 창문으로 저를 보고 웃었어요.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구경하듯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윌러 교수님이 학기말 합동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5명씩 팀을 이뤄 현대와 전통을 융합한 작품을 만드는 거였어요. 팀을 정하는 시간, 아무도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수님이 직접 저를 한 팀에 배정했어요. 유진은 한국 전통음악을 알고 있으니 좋은 자산이 될 거야. 하지만 팀원들의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팀 미팅에서 그들은 저를 거의 무시했어요. 제 의견을 물어보는 척하다가 영어 발음이 이상하다며 키득거렸고 제 아이디어는 너무 동양적이라며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걸 해야 해. 전통? 그건 박물관에나 있는 거야. 그날 밤 저는 할머니가 주신 테이프를 꺼내 들었어요. 이어폰으로 할머니의 젊은 시절 연주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우리 소리는 산속에서 바람이 부는 소리,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담고 있어.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을 거야. 토요일 오후 기숙사 방에 혼자 남았을 때였어요. 에이미는 주말마다 그렇듯 친구들과 쇼핑을 간 상태였죠. 난생 처음 느끼는 고독감에 괴로웠지만 한편으로는 이 조용한 시간이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가 주신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들었어요. 학교에서 어렵게 빌린 구식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1965년 5월 15일 국립국악원 정기공연 김영의 가야금 산조. 이어서 흘러나온 가야금 소리는 마치 시간을 거스르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손가락이 만들어낸 소리는 강인하면서도 섬세했어요.
진양조의 느린 시작부터 자진몰이의 빠른 마무리까지 할머니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눈을 감고 그 소리에 몸을 맡겼어요. 할머니가 녹음 중간중간 내쉬는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에이미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 미안. 방해했네. 에이미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음악이야? 정말 독특한데. 당황해서 서둘러 테이프를 끄려 했지만 에이미가 손을 들어 저지했습니다. 아니, 끄지 마. 듣고 싶어. 에이미는 제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듣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가야금 소리가 계속해서 방을 채웠습니다. 에이미의 얼굴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엔 호기심이었다가 점차 집중하는 표정으로, 그리고 마침내 감동한 듯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야, 유진? 누가 연주하는 거야? 제 할머니예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60년대에 녹음하셨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 에이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 있어. 마치 자연의 소리 같아. 에이미의 반응에 놀랐어요. 한 달 동안 우리는 거의 대화도 없이 지냈는데 할머니의 테이프가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것 같았습니다. 이거 윌러 교수님께 들려드려야 해. 에이미가 갑자기 말했어요. 교수님이 요즘 전통음악과 AI를 융합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거든. 이런 걸 찾고 계셨을 거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할머니의 테이프는 제게 너무 소중한 것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두려웠어요. 하지만 에이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에이미의 도움으로 윌러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작은 교수실에서 할머니의 테이프를 들려드렸습니다. 교수님은 눈을 감고 온전히 소리에 집중하셨어요. 놀랍군요, 유진. 테이프가 끝나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에요. 이건 이야기예요. 당신 할머니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역사와 감정이 느껴져요. 윌러 교수님은 컴퓨터를 켜고 무언가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파형과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연구해온 프로젝트예요. 전통음악의 패턴을 AI가 분석하고 학습하게 하는 거죠. 전 세계의 다양한 전통음악을 디지털화하고 보존하는 작업이에요. 교수님은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유진, 당신 할머니의 테이프는 정말 귀중한 자료예요. 이런 연주는 교과서에서도 찾기 힘든 것들이죠. 이 소리들을 디지털화해서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할머니의 연주가 단지 제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세계에도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참여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연주를 이해하는 건 저니까요. 윌러 교수님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11월 중순 학교는 뉴욕 젊은 예술가 경연대회 참가자 선발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회는 미국 전역의 음악대학에서 주목하는 행사였고 우승자에게는 버클리 음대 특별 입학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놀랍게도 저희 팀이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윌러 교수님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이번 대회 주제는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야. 제이슨이 첫 준비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 팀을 추천한 이유는 분명해. 유진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의 말끝에 담긴 뉘앙스가 불편했어요. 마치 제가 그저 아시아 쿼터를 채우기 위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난 솔직히 한국 음악이 이 대회에서 어필할지 모르겠어. 다른 팀원 레이첼이 말했어요. 심사위원들은 혁신적인 것을 원할 거야. 한국은 전통만 있고 현대성이 부족하잖아.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온 여정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편견이에요. 한국 음악은 천년의 역사를 가졌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보여주려면 진짜 전통부터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제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란 듯 했습니다. 불편한 침묵 끝에 제이슨이 말했어요.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해.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서양 음악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
결국 그날 회의는 대회 참가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모두 각자의 아이디어를 가져오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대로라면 제 역할은 미미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다음 날 윌러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저는 할머니의 테이프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에이미도 와서 도와주었어요. 제가 고민을 털어놓자 에이미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왜 너의 팀 프로젝트에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지 않아? 우리가 할머니의 테이프에서 발견한 패턴을 AI로 분석한 결과, 그리고 그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게 바로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잖아. 에이미의 말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팀원들이 동의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다음 팀 미팅에서 저는 윌러 교수님의 연구와 할머니의 테이프를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노트북으로 AI가 분석한 할머니의 가야금 패턴을 보여주고 그것을 현대 음악과 융합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우리는 전통 가야금 연주의 패턴을 AI로 분석해 이를 현대적인 사운드와 결합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연주에는 서양 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리듬과 음계가 있거든요. 팀원들의 표정이 미심쩍었지만 제이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롭네. 근데 우리 중 누구도 한국 전통음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대회까지 시간도 얼마 없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죠. 제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내가 할머니에게 배운 것을 알려줄게요. 우리가 함께 만들면 더 특별한 작품이 될 거예요. 논쟁이 이어졌고 결국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5명 중 3명이 제 아이디어에 반대표를 던졌어요. 레이첼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너의 아이디어는 좋지만 위험해.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 미안해, 유진. 그날 밤 저는 좌절감에 혼자 연습실에서 가야금을 연주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가장 슬픈 가락인 진양조를 연주했어요. 손끝에서 울리는 소리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어요. 문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윌러 교수님이었어요. 아름다운 연주네요, 유진. 저는 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교수님은 이미 알아차리신 것 같았습니다. 팀 프로젝트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교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진, 때로는 거부당하는 것이 새로운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당신의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제 연구실에서 시작한 작은 실험이 어쩌면 더 큰 무대를 만날 준비가 된 것인지도 몰라요. 교수님은 이어서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경연대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규정상 개인도 참가할 수 있어요. 에이미와 제가 도울 수 있고요.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이, 그들은 저를 더 미워할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신념을 따라야 할 때가 있어요, 유진.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걸 세상에 들려줄 용기가 필요해요.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 한국에 있는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머니, 저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은 우리 음악을 이해하지 못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내가 지금 느끼는 건 내가 젊었을 때도 느꼈던 거야. 1960년대 한국에서조차 전통음악은 외면받았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지. 적어도 한 사람, 바로 너에게 우리 소리를 전할 수 있었으니까.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억해라, 유진아. 음악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그 소리에 담긴 진심이 단 한 사람의 마음에라도 닿느냐에 있는 거야. 통화를 마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길을 가기로요. 팀에서 탈락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할머니의 음악과 제 정체성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개인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윌러 교수님의 연구실은 저의 새로운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에이미도 자신의 음향 전공 지식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우리는 할머니의 테이프에서 추출한 음향 패턴을 AI로 분석했어요. 유진, 내가 개발 중인 AI 음성 코드 분석 프로그램에 할머니의 테이프를 통과시켜 봅시다. 화면에 아름다운 시각적 패턴이 나타났어요.
할머니의 가야금 소리가 만들어낸 파형이 마치 산맥처럼, 때로는 강물처럼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12월 초, 우리의 프로젝트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1965년 연주를 AI로 분석하고 재구성한 음악이 연구실을 채웠습니다. 그때 연구실 문이 열렸어요. 놀랍게도 제이슨과 레이첼이었습니다. 유진, 우리가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우리와 다시 함께하면 어떨까? 결국 저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팀은 새롭게 재결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 아래 할머니의 테이프와 AI 융합 프로젝트를 중심으로요. 대회 당일 뉴욕은 겨울 폭풍에 휩싸여 있었어요. 공연 20분 전 갑작스럽게 대회 관계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든 설명은 영어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언어 사용은 금지되어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공연의 클라이맥스는 할머니의 한국어 메시지였는데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원래 메시지는 틀 수 없지만 대신 AI가 번역한 텍스트를 화면에 보여줄 수 있잖아요. 무대에 올라서자 강렬한 조명이 눈을 찔렀어요. 하지만 가야금 줄을 만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평온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저와 함께 계신 것 같았어요. 공연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어요. 할머니의 원본 연주, AI 재구성 버전, 그리고 제가 직접 연주하는 순서로요. 클라이맥스에서 무대 뒤 스크린에 텍스트가 나타났습니다. AI가 번역한 김영희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 소리는 강물처럼 흐르고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내가 젊었을 때 연주한 이 가락을 오늘 내 손녀가 다시 울리게 하니 음악은 죽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의 마음은 연결됩니다. 유진아, 내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연주가 끝나고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을 때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자 모든 관객이 일어나 있었고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갑자기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놀랍게도 할머니는 공연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윌러 교수님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주셨어. 내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웠어, 유진아. 그날 심사위원장인 버클리 음대 학장님이 저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놀랍게도 버클리 음대 특별 장학생으로 초청해 주셨어요. 당신의 할머니가 1965년에 연주한 그 가야금 산조는 놀랍도록 아름다웠어요. 당신이 전통을 현대와 연결하는 방식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대회 후 한 달이 지나 저는 기숙사 우편함에서 여러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MIT, 줄리아드, 버클리, 하버드, 미국의 유명 대학들에서 온 초청장이었어요. 2월 중순 MIT에서 열린 기술과 문화유산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발표했습니다. 전통은 멈춘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강물처럼요. 강물은 계속해서 흐르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흐름을 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초 학교에서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고 놀랍게도 할머니를 뉴욕으로 초청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은 날 저는 공항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공연 당일 할머니와 저는 함께 산조를 연주했습니다. 두 세대의 손길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AI 시스템을 통해 변형되어 공연장을 채웠습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인간과 기계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조화였어요.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 할머니와 센트럴 파크를 산책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바로 그 다리구나. 과거와 미래를, 동양과 서양을 잇는 다리. 할머니의 손끝에서 내 손끝으로, 그리고 이제 내 손끝에서 세계로 이어지는 다리. 할머니의 낡은 테이프에서 시작된 여정은 이제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세계 각국에 사라져가는 음악 유산을 발굴하고 기술로 보존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일. 제가 앞으로 해나갈 일이었습니다. 전통은 멈춘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끈을 잡은 것은 바로 우리의 손입니다. 할머니의 가야금과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제 저를 통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음악은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주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소리의 대화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할머니의 가야금 선율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는 이야기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